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간염은 방치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건당국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64년생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한 C형 간염 무료 검진 시범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검진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64년생을 대상자로 둔 이유는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55세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대상자는 건강검진 수검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해 본인 부담금 없이 혈액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담배를 많이 또 오래 피울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KMI 한국의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은 검진자 8만 8천여 명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3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의 흡연 기간을 곱한 수치인 감년을 써 계산했을 때 남성에서는 비흡연자 대비 20감년 이상 피운 경우 복부 비만 위험이 1.34배 높았고 여성은 6감년 이상 피우면 복부 비만 위험이 1.84배까지 높아졌는데요. 연구팀은 대사증후군, 나아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목욕이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지난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인정받아 혜택을 본 노인이 77만 2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15%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인정자는 77만 2,206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15.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간 급여비는 총 8조 5,700억 원이었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90.3%를 차지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4조 3,7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세대당 월 평균 부담액은 9,191원, 노인 1명당 받은 혜택은 128만 원 선이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복용하면 감염 등으로 인한 재수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 14만여 명을 칼슘, 비타민 D 복합제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복합제 복용 그룹의 경우 재수술 위험이 약 0.56배 낮았고 인공관절 재수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감염으로 인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기존 연구가 이번 결과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복부 비만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세 이상 남성 3,900여 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갖는 남성은 7시간 잠을 자는 남성에 비해 복부 비만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짧으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감소하고 식탐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 음식을 과잉 섭취하기 쉽다며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식습관 변화와 활동량 감소 등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류센터 등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추석 연휴 기간 고향과 친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 환자, 중증 환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들 환자의 85%는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 중입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수급 안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마스크를 구매할 땐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 등이 허가된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류센터와 콜센터, 카드 발급 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더불어 그 방역 지침은 더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낮에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 또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앞서 나온 지침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해서만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처를 내렸었는데 이런 곳으로 또 사람들이 몰리면서 보완됐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도 학원에서 직업훈련 기관으로 확대됐죠. 이 같은 추가 방침과는 별도로 기존 2.5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이용을 제한하거나 헬스장, 골프 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또 요양병원의 면회 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과 친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을 통해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중대본은 이달 21일부터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것을 이용해 줄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방역 대책에 따르면 명절 전후 2주간, 그러니까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제가 실행됩니다. 더불어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쪽 자리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의 우선 예매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18일 9명에 그쳤던 위중 중증 환자 수는 지난 6일 발표 기준으로 159명까지 급증했는데요. 20일 동안 무려 15배 이상 불어난 셈입니다. 더욱이 위중 중증 환자의 85% 정도를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연령층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혈관 질환 등 이 지병을 하나쯤은 다 갖고 있고 사망 위험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감염 급증과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교회 소모임 또는 작은 교회에서의 예배, 방문 판매 설명회, 또 지인들 간 이루어진 모임 등에서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위중, 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안에 위중, 중증 환자 병상 11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전개 중입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그리고 전략 등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확보와 관련해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해 백신 수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고 또 개별 백신 제조업체들과 협상을 벌여 추가 물량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물량이 부족해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렘데시비르의 공급 문제가 해소돼 현재 30곳 이상의 병원에서 연령 제한 없이 투약 기준에 따라 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완치자의 혈장을 직접 수혈하는 혈장 치료제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많은 혈액이 필요한 만큼 완치자를 대상으로 혈장 공여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책이자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잘못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가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웹사이트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해서 이 제품명을 검색하거나 마스크 허가 현황을 조회하면 의약 외품 마스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의약 외품이 아닌, 다시 말해 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공산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이 모두 이 공산품에 속합니다. 더불어 식약처는 호흡이 쉽도록 설계된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 감염원 배출에 우려가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위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다이어트 약이라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마약류로 분류되는데요.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약물 복용만으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식욕 억제제 처방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116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건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 국민 45명 중에 1명꼴인데요. 성별로 보면 여성이 105만 명, 92.7%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연령별로는 20에서 50대가 많이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보시면 30대 비율이 30.3%, 40대 29.6%, 20대 16.9% 순이었고요. 성분별로는 펜터민을 처방받은 환자가 74만 명,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순이었습니다. 처방일로 보면 로카세린 성분이 26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펜터민 22일, 펜디메트라진 17일, 마진돌 16일, 디에틸프로피온 13일 순으로 길었습니다. 식욕 억제제 평균 처방 일수는 29일이었는데 3개월, 즉 90일을 초과해서 처방된 건도 9만 건에 달했고요. 이 밖에 식욕 억제제를 2종류 이상 기간이 중첩되도록 처방받은 환자도 11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 5만 7천 명이 석 달을 초과해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문제는 복용자의 절반 정도가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약물 오남용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식욕 억제제의 중독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에 22.5%,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8.8% 수준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식욕 억제제의 안전한 복용 기간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선 다른 약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요. 식욕 억제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중독은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의 기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 또 복용 기간 등의 준수가 매우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마련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허가 용량 안에서 4주 이내 단기 처방해야 합니다.
또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제품 허가 사항의 용법 용량에 따라서 처음 투여량으로 14일 동안 처방하고요. 갑작스레 복용을 중단하면 발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식욕 억제제는 중증 심질환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 억제제와 병용하지 않아야 하고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 억제제는 비만 치료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물 치료에 앞서서 식사 치료, 운동 치료, 또 행동 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식약처는 식욕 억제제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인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일 때 체중 감량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더라도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 시점 전 체중의 5에서 10% 감량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건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